네, 안녕하세요. 성공섭의 시작 답정부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2018년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달력에 2019년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자, 설레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2018년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유진 MC는 일단 오늘 어떻게 네. 마무리할 예정이신가요? 저는 잡정부센터가 끝나면 모든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집에 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2018년 다이어리를 쭉 보면서 제가 이루지 못했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네.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아 비판이요. 네. 남규 MC는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어쨌든 내일도 새해 첫 뉴스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야 하기 네. 때문에 오늘 좀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미리 좀 병원을 가서 아픈 거를 예방하는 차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1년 내내 건강하시다가 마지막에 끝물에 또 이렇게 아프시네요. 아프네요. 네. 취준생 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 아픈가 싶을 때는 바로 병원 가는 게 또 건강하게 맞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될 텐데 네. 자, 오늘 그런데 또 신년 다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12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1월의 시작을 저희와 함께 보내겠다는 열혈 시청자가 부산에서 또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벌써부터 뜨거운 열정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최고의 컨설팅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기쁘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왜 떨어졌나 시즌5의 지원자를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벌써 마감이 됐다고 네. 합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자리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여기까지 받는 걸로 하고요. 그동안 정말 분에 넘치는 성원과 관심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또 열심히 하면서 이 성원에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마지막 잡정고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취연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이분과 함께라면은 취준생들이 가장 후련한 표정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취업 컨설팅계 알파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이라 목이 많이 메이나 봐요. 오늘 또 보내드리기가 아이고. 싫네요. 네. 선생님 저희 함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잘 이루셨나요? 저는 그 예전부터 회사 다닐 때 왜 우리들 새해가 밝으면 올해는 뭘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잡는데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부터는 이제 그런 계획 같은 건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막 또 거시적으로 막 계획을 잡거든요. 그거보다는 뭐 월 단위, 뭐 주 단위 계획이 조금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해가 바뀌었으니까 뭐 대단한 일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속할 수 있는 계획, 추진력 갖고 또 끌어가는데 더 많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뭐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2018년 동안 나의 채용 성적을 조금 냉정하게 돌아보고 성공 취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합격 전략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왜 떨어졌나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방송 보면서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 역시 성공 취업의 예약자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왜 떨어졌는 시즌5의 5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취업 준비생 옥동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어떻게 또 2018년 마지막 날 그리고 2019년의 스타트를 저희와 끊게 됐는데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5년에 졸업을 한 취업준비생 옥동설이라고 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더 이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네. 방향을 조금 잘 잡아보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중간중간 살짝 등장하는 부산 사투리의 억양이 네. 정말 매력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나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게 됐는지 그 동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올해 상반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의류 벤더라는 좀 특수한 산업에서 좀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공채에 도전하면서 좀 다양한 기업들을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전형에 대한 대비 같은 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래도 여기 출연을 하게 된다면 취업이랑 스펙이랑 자소서 그리고 면접까지 이제 토탈 컨설팅을 좀 방향성을 좀 잡아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원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또 오늘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어제 올라와서 또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오늘 출연을 하신 만큼 그 열정에 저희가 좀 보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동철 씨의 스펙 점검과 지원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철 씨의 스펙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떨어졌나 시즌5 5번째 주인공입니다. 옥동철 학생의 스펙과 공채 지원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철 학생은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요. 2019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3.3 학점, 토익은 825점, 오픽은 IM3 가지고 있고요. 커말 1급과 모스 마스터, 운전면허 1종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외 활동 및 경험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날드 부산대점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고요. 또 CGV 미소지기, 근로복지공단 부산 동부지사에서는 25개월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재활보상부 사회대체복무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페벤의 부산대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클럽과 스파우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한세실업 해외지원부에 지원을 해서 물류팀 사무보조로 8개월, 해외 영업부 사무보조로는 3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네, 태평양물산 해외 영업부 역시 파견 계약직으로 한 달 정도 근무를 했고요. 노브랜드 해외 영업부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잡 리크루트 물류센터에서는 3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유니클로, 아이더, 골프존 등 물류센터 근무를 했었고요. CU 편의점 가맹점에서도 매장 내 상품 진열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 보겠습니다. 동철 씨는 주로 영업과 사무직에 지원한 경험이 많은데요. 먼저 살펴보면 무학 좋은데이, GS 리테일, CJ 프레시웨어, BGF 리테일, 롯데 모두 영업 직무로 지원을 했지만 무학 좋은데이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GS 리테일 외에는 모두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팔도 역시 영업관리, 풍인무역 해외 영업, 한국전력 일반 사무직, 샘표식품 영업관리, 오뚜기 국내 영업 지원했지만 팔도는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풍인무역은 1차 면접에서, 한국전력은 필기, 그리고 샘표식품은 인적성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요. 오뚜기는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제약과 한국콜마, HDC, 유니클로 역시 영업 직무로 지원했지만 모두 서류 전형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 IF, 태평양물산, 한샘, 제너시스 BBQ 역시 본 IF와 태평양물산은 서류 전형에서 벽을 넘지 못했고요. 한샘과 BBQ는 현재 1차 면접을 진행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수시 공채 보겠습니다. 세정영업관리와 파크랜드 국내 영업 지원을 했는데 모두 서류 전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철 씨는 이번 하반기에만 총 20곳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1차 면접에서 탈락한 곳도 있고 인적성과 필기에서 탈락한 곳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스튜디오에서 기찬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철 씨의 지원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결과가 정말 참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올해 하반기만 봐도 20곳 정도를 지원했는데 5곳을 빼고는 모두 서류 탈락, 광탈이었는데요. 동철 씨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에 나의 이 탈락 원인을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고 아무래도 지방대에 학벌이 조금 안 좋은데 네. 아무래도 그 영업 관리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스펙 같은 걸 보지 않는다고 듣긴 했지만 네.
제 이제 지원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제 경쟁자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스펙적으로는 조금 우위를 점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스펙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자소서라든지 전형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잘 돼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돋보이지 못한 게 조금 참패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동철 씨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이고 이제 내일이면 31가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숙연해지네요, 갑자기. 어쨌든 동철 씨가 분석하신 게 나이가 좀 있고 학벌이나 이런 스펙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또 전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찬 쌤이 또 전문가로 볼 때 이런 스펙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다른 건 어떤 게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앞서 방송 나갈 때 지금 동창학생 전공이 재무부동산학과죠. 네. 좀 실수로 좀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15년 8월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취업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건 15년 8월에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19년 상반기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백이 상당히 길죠. 근데 공백이 있는 이유를 이제 살펴보면 졸업하고 나서 한세실업에서 물류팀 사무보조 업무를 8개월 정도 했고 그다음에 부서가 바뀌어서 해외 영업팀에서 업무를 한 3개월 정도 했죠. 그러니까 의류 벤더 쪽에서 SCM이라든가 무역에서 영업에서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돼요. 그다음에 태평양 물산에서도 파견계약직으로 한 달 남짓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브랜드, 그다음에 그 이전에 뭐 스파우 같은 패션 관련된 브랜드 메이커 그리고 거기서 판매되는 판매 접점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벤더업계 도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을 보니까 풍인무역만 도전을 했고 거기서는 사실 이제 서류를 붓고 1차 면접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풍인이 매출이 한 3천억 정도 되는 중견 벤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철 학생은 벤더업계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그냥 쓰다 보니까 이번에 한 군데만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사실 벤더 업계를 하다가 이제 국내 영업 쪽으로 조금 돌려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벤더 업계는 거의 쓰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국내 영업 쪽에 서류 탈락이 조금 많아지다 보니까 그 혹시라도 이제 벤더 업계를 써보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써본 것입니다. 동철 학생은 오늘 방송 잘 나온 것 같고 저 네.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내년이면 31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9년 상반기가 본인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우선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스펙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다른 친구들하고 본인을 비교했을 때 밴드업계에서 그다음에 패션업계에서 업무 진행했던 기간이 1년이 넘죠. 다 합치면은. 그러니까 밴드업 도전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런 도전이 지금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풍인무역에 서류가 붙었으니까 이제 그 정도 레벨의 중견 밴더들 그다음에 또 메인 밴더들도 같이 도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했고 파크랜드를 제외하고 나서는 일반적인 브랜드 메이커 영업 직군 도전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내수를 트는 이유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어학 점수가 당연히 잘못된 점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글로벌이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행했던 것들은 패션 밴드업에서 SCM 그리고 영업 관련된 보조 업무를 진행했는데 스피킹이 IM이고 토익이 800대이기 때문에 해외 영업에 못 간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국내로 지금 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졸업 이후에 벌어졌던 본인의 업무 과정이 다 좀 퇴색되겠죠. 다시 말해 저는 스피킹을 IM3 정도 되니까 이거를 남아있는 시즌 동안 IH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관련돼서 밴드업을 쓸 거고 함께 더불어 의류 밴더와 함께 본인이 지금 동철 학생이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 지역의 자동차 밴더라든가 그다음에 전자 부품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외 영업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투자했던 졸업 이후 투자했던 기간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전공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 하반기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행권, 제1금융권 시험이 정말로 많았어요. 농협도 그렇고 뭐 수협도 그렇고 KB도 마찬가지고 메인 은행권의 채용이 많았는데 본인의 원전공은 재무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제1금융권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저축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게 대출인데 내가 부동산학을 전공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용어와 개념 그리고 부동산 자산 투자의 메커니즘을 학습했다. 그리고 과거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세일즈 마인드를 키워냈다. 따라서 나는 객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부동산 자산 대출 이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이 앞으로 계속 변화하게 될 것이고 지금도 그러한데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 계획 전공을 갖고 있고 거기다 세일즈 마인드가 합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임머신 타고 당연히 지난 시즌으로 간다 하면 은행을 당했었어야 되는데 그 도전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적격 심사예요. 서류가 거의 다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가 이제 은행권 도전이 좀 스펙에 딸리니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은 거죠. 탈락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도전 자체가 너무 적었죠. 20장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공계들보다도 훨씬 더 이공계들도 이거보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인데 도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이력을 좀 가다듬어서 의류 벤더와 일부 그런 벤더업의 SCM을 따라갈 수 있는 제조업 해영업도 쓸 수 있는데 어학 관련된 부분을 강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어진 거. 그 다음에 이번에 하반기 은행 채용이 엄청나게 많았고 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점, 그러니까 지역을 따로 뽑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타겟팅하게 되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 자체도 지금 없었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가 우선은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혹시 동철 씨는 이 하반기에 이렇게 좀 적은 기업을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찬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 자신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지원의 폭을 좁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은행권 같은 경우는 애초에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서 좀 기업의 뭐 산업이나 이런 분석도 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지원하기 좀 익숙하고 편한 소비재 유통 영업 쪽으로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전공이 재무 부동산이면 어느 정도 금융권에 대한 이해는 바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정도면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 가는 친구들 중에 경제하고 경영 전공했던 친구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학도들도 있고 그다음에 예체능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은 본인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인적성을 뚫으면 그 다음에 확인되는 면접 절차는 다분히 가장 B2C적인 영업을 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ETC를 한번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ETC도 쓰겠지만 본인은 지금 상황이 되게 절박한 상황이 이게 OTC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ETC가 전문 의학이고 OTC가 일반 의학입니다. 일반 의학은 이제 약국 상대로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ETC는 전문적인 병원 상대로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제약 영업을 본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영업에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약은 거의 다 카피약, 복제 의학이라서 약의 특성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성 영업적인 성향이 강하기에 학생들이 좀 기피하는 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갔을 때 은행에서 진행되는 대출 창구의 금융 서비스의 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인적 네트워크 관계로 금융 영업이 사실은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제약 영업을 썼다 하면은 당연히 은행을 쓸 수 있는 세일즈 감각과 어필거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 관련된 부분을 아마 졸업하고 나서 한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다 까먹었고 네.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걸 지금 버리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저거 지금 가릴 판이 아니거든요, 본인은.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기억은 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를 해서라도 그다음에 재무,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이쪽으로 일반적인 경영과 경제를 전공했던 친구들은 부동산 관련된 에피소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관련된 경쟁자들은 물론 건대 부동산 친구들이 있지만 뭐 그 친구들과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만 보고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려서 도전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아쉬운 부분은 이번 하반기 때 은행 채용이 엄청나게 많았기에 제1금융권 채용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일부 또 금융권 채용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지역 거점으로 잡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펙에 대한 걸 좀 짚어보자면 어쨌든 기찬 쌤께서는 어학에서 스피킹을 IM 정도로 올리는 거를 좀 IH로 올리는 걸 추천을 하셨고 지금 아까 본인이 분석할 때는 학점이나 이런 스펙이 조금 낮아서 학벌에 대한 좀 고민이 있다 해서 또 스펙적인 어학 외에 다른 게 보완할 부분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공기업 도전을 하게 되면은 나이 관련된 그 부정적 여파가 없어지니까 본인한테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 한전 NCS에서 하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돼서 일부 지방대 거점 대학,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에 대해서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주는 프로세스가 있고 또 본인 자체가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그 지역 공기업, 지방 공기업, 지방 협회 이런 데 도전하게 되면 유리해져요. 이번에 그것도 거기도 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NCS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샘표 인적성이 안 됐단 말이죠. 샘표가 인적성이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이번에 하겠죠. 삼성도 써야 돼요. 그럼 삼성을 쓴다라고 뭐 어딜 써야 되냐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삼성 이제 학교 안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삼성 물산의 패션 사업부를 쓸 수 있는데 거기는 IH 이상으로만 도전이 가능하니까 현 시점에서 쓰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이력이 높은 편이 아니고 본인은 브랜드 메이커의 업무 경험이 메인이 아니라 의류 벤더
벤더, 그러니까 생산 OEM을 해주는 회사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데 삼성 물산 패션 이런 사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안 쓰는 거죠. 그럼 이제 금융권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생명, 화재, 카드 뭐 이런 데가 들어올 건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사 커트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론 면접장 가서도 같은 지역 친구들끼리 면접을 보게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뚫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인적성의 이력을 보면. 따라서 저는 거기도 비추고요. 상반기 때만 쓰는 한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 삼성전자 영업이 아니고요. 삼성전자 판매법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디지털 프라자 유통 영업하는 곳이죠.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진행했던 유통 영업의 이력과 상관성이 있고 이것도 지역 거점 학생들에게 어드밴테이지가 일부 있습니다. 어학은 5급이고 그다음 IA이면 도전 가능하니까 글로벌 이력을 많이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 판매법인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의류 벤더들이 쓴다 하면 거기는 다 써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 지역 뭐 녹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부품 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스펙 가지고 본인이 상사와 메인 포워더를 뚫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제조업 B2B 해외 영업이라 하면 내가 의류 벤더에서 그때 본인이 한세실업에서 업무를 진행했으니까 담당했던 공장은 어디 있었던 공장이었어요? 베트남? 과테말라? 어디였어요? 아, 베트남에 있었어요. 베트남 공장이었고 본인의 클라이언트 팀에서 담당했던 클라이언트는 브랜드가 어디였어요? 이제 한세실업에서는 콜스 마트 쪽에 담당하고 있었고 이제 노브랜드 인턴을 할 때는 JC페니 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철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 건 미주권 브랜드 메이커하고 유통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옷을 만들어서 공급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있는 생산 라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주권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한세실업이 디자인을 받고 그거에 맞춰서 샘플 제작이 이루어지고 그 샘플에 들어갈 수 있는 보험, 그러니까 아마 그때 들어갔던 뭐 원가라든가 산정이라든가 소재, 재질 뭐 이런 것들 본인이 다 관리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산 거점과 그다음에 우리 판매처, 그다음에 여기는 미주권, 여기는 동남아, 거기서 센터, 허브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조직에서 글로벌 무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샘플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인이 근 1년 가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관점을 본인이 부산 지역에 있는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르노, 삼성 뭐 이런 기업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급 자체도 글로벌 생산 거점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가지고 그쪽은 도전해야 돼요. 근데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학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조금 점수가 낮죠. 그래서 저는 이 벤더 업계의 이력을 살려서 패션 벤더와 나머지 부품 소재 기업들의 B2B 해외 영업에 일부 도전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는 메이저 기업은 제외하고 중견들 그런 기업에 쓰기 위해서 어학을 IH로 한 단계 올리는 거죠. 학점도 지금 굉장히 낮으니까 이거라도 좀 보강하는 건 지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기찬 쌤이 계속해서 그 한세실업에서 경험했던 의류 벤더 경험을 강조해 주고 계신데 네. 이 외에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또 인턴도 했고 사무 보조 뭐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영업 직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동철 씨가 뭐 강점으로 삼을 만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내년이면 31이고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 경험들이나 이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제가 좀 한 가지 주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진행했던 건 이거는 사회 대체 복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공익근무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력에 적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또 이게 노출되게 되면 또 왜 공익이냐 뭐 이런 질문들 받게 되니까 면접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튜닝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많으니까 매장에서 본인이 고객을 응대하고 재고 관리하고 창고 관리하고 디스플레이 컨셉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영업 직군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닛 단위로 생각을 하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방송 보는 문과 학생들도 뭐 이런 경험이 많을 테니까 내가 트렌드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브랜드, 그 다음에 젊은 고객들이 많이 상대하게 되는 맥도날드나 CGV에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 그리고 노브랜드에서 진행됐던 이력 등등 나는 여러 필드에서 세일즈 이력과 고객을 응대하고 매장을 관리하고 운영했던 전체적인 CS 마인드와 영업 대응력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다가 하나 조합될 수 있는 게 이제 한세실업 이력이니까 거기에 더하여 일부 무역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원단 관리, 샘플 관리, 재고 관리, B2B 소통. 그래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해서 B2B 영업적인 거 그리고 해외 영업적인 경험이 있다라는 조합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 지역의 거점 부품 기업들과 패션 밴드 업계 도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로 이제 좀 발굴해야 되는 건 본인의 원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제 시장에 대한 이해, 금융 시장에 대한 이해,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근간으로 금융과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는 자산 관리적인 나의 강점을 활용하여 나는 금융권의 영업사원으로 도전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세일즈 경험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합과 이 두 가지 조합을 활용해가지고 자소서가 나오면 상반기 때 4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거 두 개 다 배제하고 그냥 내수 영업으로 쓸 수 있는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본인이 그간 도전했던 식음료, 유통, 제약, 패션, 뷰티 뭐 이런 내수 소비자 산업에 대한 영업 도전도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한 40, 50개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인 자소서가 상반기 때 80에서 90개까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 너무 여유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내가 구직 활동을 17년도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15년 8월 졸업하고 지금까지 뭐 했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카운트하냐면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곧 있으면 18년 본인이 면접한 5월쯤 보게 되니까 이거 뭐 4년 가까이 됐는데 뭐 한 거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반기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 같은 거 지금 카운트하지 마세요. 본인의 자신감의 유무 따위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여기를 돌파해야 되니까 있는 이력들을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스피킹은 IH를 전 올라갔으면 좋겠으니까 한 번 정도 시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졸업한 지 엄청나게 오래됐으니까 학부 때 무슨 공부했는지 지금 알지도 못할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밴드업에서 진행됐던 업무 이력이 제가 보기에는 좀 파워풀하게 안 나올까 봐 걱정돼요. 단순히 샘플 정리만 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이력에 대해서 조금 본인이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내용 정리를 하셔서. 네. 그 세 가지를 우선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스피킹, 뭐 스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보니까 오늘 저희가 아까 자료를 보여드린 건 하반기 공채에 대한 동철 씨의 지원 결과였습니다. 뭐 영업 관리나 국내 영업 쪽이 굉장히 많았고 총 20곳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좀 영업이 이렇게 줄을 이뤘는지 아니면 다른 직군에도 지원을 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또 하반기보다 좀 지원을 많이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상반기 때도 조금 비슷했는데 오히려 하반기 때가 지원 개수는 한 5개 정도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이제 상반기 때 역시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소비재 유통산업 위주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은 어느 기업으로 하셨나요? 뭐 영업 쪽으로 하셨나요? 그때도? 네, 영업이나 영업 관리로만 어, 주로 넣었습니다. 뭐 그때도 선택했던 기준이 있다면 네. 그냥 뭐 쓰기 쉽고 나한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쓰신 건가요? 일단 영업 직군이 TO가 가장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도전을 해볼 만한 직무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지원을 한 게 컸고요. 네. 또 이제 뭐 벤더 업계에 이제 경험이 있긴 한데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걸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소비재 유통 쪽으로 많이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기찬 쌤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직무도 많이 추천을 해주셨지만 또 기업 선정과 어떤 직무 선정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잡아주실 수 있다면 어느 쪽으로 지원해라 이렇게 추천하실 만한 기업과 직무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타겟팅을 이제 해야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벤더와 제조업계 영업 그리고 그 지역을 타겟팅해가지고 금융권으로 도전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 제1금융권 그리고 제2금융권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재 기업들이 영업을 다 쓸 거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적으로 타겟팅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겟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썼던 버릇들을 보면 20장 정도 납치 썼으니까 근데 또 동천 학생은 또 이거 쓰는데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 제 학생인데 이 친구는 서울에 있는 학생이에요. 학교 수도는 국숭3단 정도 되고 그다음에 취업 시즌 이번에 3번째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나이는 본인보다 좀 어리지만 시즌을 3번 경험했으니까 취업 도전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도 유통업을 생각해서 GS 슈퍼마켓 영업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지금 본인에게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자동차 벤더업계 해영업도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주은행 합격하고 KB 하나은행 합격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하반기 때 몇 개를 썼냐면 150개를 썼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는 80개 썼고 230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경영학도고 그다음에 뭐 본인보다 좋은 건 약간 본인보다 학교 레벨이 높죠.
그다음에 어학적인 부분은 본인보다 조금 높아요. 그 친구 IH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또 인턴이라고는 해봐야 한 달 남짓 정도 이루어진 공기업 협회 인턴 이력밖에 없는데 본인은 지금 밴드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이 1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여류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이렇게 쓰는데 본인이 지금 지원 횟수 자체가 너무 적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타겟팅보다는 무조건 쓰는데 더 많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돼야 되는 게 인적성에 대한 공부. 거기를 좀 빨리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하반기에만 좀 아까 기찬 쌤의 제자와 비교했을 때는 상반기에 80곳, 하반기에 150곳을 쓴 학생이 있는가 반면에 동철 씨는 상반기에 15곳, 하반기에 20곳 해서 총 35곳을 썼는데 본인이 쓰면서도 좀 힘에 붙였나요? 이 총 1년 동안 35곳 쓰는 게 어땠습니까?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준비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힘에 많이 붙였는데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썼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쉽게 쓸 수 있었고 네. 하지만 이게 쓰면서도 조금 의문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어필을 하는 게 제대로 맞는가, 기업 조사가 제대로 됐는가 조금 의문심이 들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쓰면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좀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서류를 마감일 기준으로 많이 썼는데 조금 힘을 주고 싶은 기업 같은 경우는 막 일주일 정도 잡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 2-3시간 만에 후다닥 써서 낸 곳도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면 싶습니다. 결과로도 그렇게 나타났나요? 힘을 쏟았던 지원했던 기업이 네. 뭐 합격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네. 또 뭐 태수 씨 첫 번째 지원자였던 태수 씨의 고민이기도 했지만 이 동철 씨도 나이가 30살, 내년이면 31살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 시장에서는 나이로서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기도 한데요. 기찬 쌤이 보시기에 동철 씨의 나이가 많이 취업 시장에서 불리할 게 작용을 할까요? 예, 불리해질 겁니다. 지금 나이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공백도 되게 길죠. 그나마 설명할 수 있는 공백이 15년 8월 졸업하고 밴드업에서 업무 진행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졸업 이후에 내가 직무적인 역량을 쌓고 그다음에 경험도 하고 돈도 벌면서 영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제조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그런데 이제 17년도부터는 지금 단순 아르바이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공백이 17년, 1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19년 상반기를 쓰죠. 그러니까 아마 아르바이트 이력 같은 관련된 부분이 경력상에 제대로 들어가기가 힘들기에 본인을 보고 나서 이 친구가 무슨 공기업 도전을 했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어요? 혹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나마 블라인드 채용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도 그러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공백 기회에 대한 부분을 서류에서 보고 거르기도 하나요? 이 친구는 15년에 졸업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됐지 하면서 이거를 서류에서 거르기도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면접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건지. 면접장에서 더 많이 그게 체크가 되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뭐 어떤 기업들은 뭐 그런 것들을 블라인드 좀 기준을 잡아가지고 필터링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그런 기업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접 자소서에서는 서류 단계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봐요. 그러니까 경험을 보고 이 친구가 경험이 다양하구나, 영업적 경험을 갖고 있구나라는 설득을 해야 되고 면접장 가서는 오케이 경험 있는 건 알겠는데 이 중간중간에 공백이 이게 보통 공백이 아닌데 이게 도대체 뭐죠? 라는 부분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기찬 쌤이 첫 번째로 영어 성적을 올리고 두 번째로는 합북 때 공부했던 걸 정리하고 전공. 세 번째로는 경험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라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 짚어주셨거든요. 네. 동철 씨가 뭐 아직 풀리지 않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기찬 쌤께 지금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부산 쪽에 제조업 위주로 그 벤더 업계를 위주로 쓰라고 하셨는데 부산 쪽에 보면 제가 조사를 했던 결과로는 이제 신발 쪽에도 벤더가 좀 많더라고요. 그쪽에도 한번 뭐 나이키 OEM 같은 거 하는데 조금 도전해 봐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될런지가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이런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어젠가 뭐 연말 특선 영화 TV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화 터널을 봤어요. 네. 되게 하정우 전 네. 옛날 영화인데 최근에 봤거든요. 그 터널에 갇혔더라고요, 하정우가. 네. 맞아요. 터널에 갇힌 하정우가 이제 결국에 살아남죠. 살아남기 위해서 강아지 사료도 먹고 그다음에 본인 소변도 모으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하정우라고 하면 거기서 그 영화에 이제 강아지가 등장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강아지 관리를 잘 못해서 이 강아지가 케이크를 먹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하정우가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 하던데 저는 그걸 보고 제가 하정우라고 하면 저 강아지를 초반에 어떻게 제압했을 것인데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갖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제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만 본인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신발 관련된 우리나라 밴더 OEM 업계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본인이 중요한 건 사회 진출 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놓치게 되면 정규직으로 빨리 어디든지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고 나서 내가 만약에 또 다른 밴더업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플랜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완전한 작은 중소기업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견 이상의 기업, 그러니까 매출업 베이스로 11,000억 가까이 된다. 그냥 상장사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지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거를 채용 공고를 보면서 이게 내가 될까?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는 무조건 어디든 가야 돼요, 지금. 더 이상 진입식을 놓치면 이제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 갈 건데 오케이 이 정도 규모 정도만 되면 오케이 난 이제 도전해야겠다. 그러니까 모두를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거예요. 그 관습이라는 게 사람이 되게 무섭기에 공고를 볼 땐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는 이 공고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지 기업들이?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로 좀 공고를 보는 자세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동철 씨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고 네. 아까 보니까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놓고 실천을 하는 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기찬 쌤이 많은 질타 아닌 질타도 해주셨고 많이 스펙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네.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직은 하루 만에 이게 습득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제 영상 돌려보면서 복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철 씨가 저희 방송도 굉장히 열심히 보셨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질문 같은 걸 하면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한 템포, 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신중하신 것 같아서 오늘 방송 돌려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스펙을 공개한다는 게 참 용기 있는 일일 텐데 저희한테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저희가 하루 쉬고 다음 날 1월 2일부터 자소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니까요.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홍기찬 쌤은 금요일 날 저희가 토탈 컨설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아이라는 이름의 미래, 아동수당이 함께합니다. 아동수당 지금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이죠. 네, 전라도 광주의 김건호 주무관님 만나 뵙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알려주실 건가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 등 위치하고 있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한정개발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 하실 관리자 4명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3년 이상입니다. 급여는 신입기준 연봉 3,500만 원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2019년 1월 말일까지이고 참고로 건설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년 이상 경력의 건설 현장 관리자 총 4분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정보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19년 1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창업준비 및 알기 쉬운 금융지식, 1월 28일 근로기준법 및 알기 쉬운 사례보험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오픈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특강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 엔큐리티 주식회사입니다. 엔큐리티 주식회사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사업 기획 및 마케팅 담당자 신입 직원으로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획 및 홍보에 관심 있는 분들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인근 거주자와 청년분들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대졸 신입 기준으로 연봉 2,80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채용하시게 되면 최초 3개월 동안은 수습 기간이고요. 이 동안은 계약한 연봉의 80%를 지급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통신비 지원, 기념일 선물, 연말 성과급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사업 기획 및 마케팅 담당자 2명을 채용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권이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 정보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스마트터치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스마트터치는 전자칠판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전자칠판 및 터치 모니터 쇼핑몰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할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제품 상담하고 교육, 터치 모니터 사용자 대상 교육, 또 교육 고객 지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컴퓨터 활용 기초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요. 2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컴퓨터 분야의 전공자, 또 자동차 운전 1종 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학점 우수자와 인근 거주자,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군 전역 간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급여 외에 차량 유지비와 교육비, 자녀 학자금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19년 1월 15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입을 채용하는 구인권으로 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 채용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박하윤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박하영 캐스터가 오랜만에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이 또 2018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박하영 캐스터는 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가요? 저는 오늘 저희 집 수도가 동파가 돼가지고 그럼 웃으면서 그렇게 지금 그래서 아니, 빨리 어쩌다가. 집에 가서 수도 동파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너무 추웠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두 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내일 남산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아이고. 제가 작년에 거기 갔다 왔었거든요. 아, 어떠셨어요? 많이 추워요. 많이 춥고 또 사람도 굉장히 많이 와서 네. 내일 해 뜨는 맞아요. 거 해돋이. 그거 중계하러 가시는군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해돋이 보러 가시는데 뭐 기분은 어떠신지 소감 한번. 올 한 해 정말 힘들었는데 해를 보면서 새해 희망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동파 소식도 그렇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해맑은 웃으면서. 미소와 함께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뉴스도 좀 이렇게 해맑은 소식인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난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66%로 떨어지며 2011년 조사 시작 이래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대는 물론 전문대 취업률도 하락한 가운데 인문, 사회계열, 여성, 비수도권 지역의 취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또 안 좋은 소식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맞아요.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과 국세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전국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각종 학교 기능대와 일반 대학원 졸업자 57만 4,009명의 진로를 전수조사한 것인데요. 2017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는 33만 7,89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학원 진학자와 해외 이민자 등을 뺀 51만 55명의 취업 대상자 66.2%로 전년 조사 67.7%대보다 1.5%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요. 이처럼 취업률은 2014년 67.0%를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올랐다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공공 DB를 바탕으로 한 현행 방식의 조사가 도입된 2011년 이래 취업률이 67% 미만으로 떨어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항상 박하윤 캐스터가 나올 때마다 뭔가 맞습니다. 숫자도 많고. 저번에 기억할 때는 영어가 엄청 많았던 맞아요. 영어도 거예요. 많고 그죠? 그래서 힘드실 때만 이렇게 나와주시네요. 네. 이렇게 점점 채용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수치로 들으니까 네. 정말 심각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분야별로는 어떤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분야별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즉 직장인이 30만 5,263명, 해외 취업자가 2,532명, 1인 창업자 및 사업가가 4,740명, 프리랜서가 2만 1,52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장인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었고 프리랜서와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는 각각 0.6%포인트와 0.1%포인트 늘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학제별로 보면 일반대 취업률이 62.6%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하락해 교육대, 기능대와 함께 평균 이상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니만큼 이쪽 분야의 취업률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네, 전문대 취업률 역시 69.8%로 0.8%포인트 낮아졌고요. 일반 대학원 취업률도 77.7%로 0.6%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학교와 산업대 취업률만 각 1.0%포인트와 0.5%포인트 높아진 수치가 조사되었습니다. 네, 전공별로도 궁금해지는데 취준생들 사이에서는 문송합니다라는 네. 말도 있잖아요.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있듯이 뭐 한간에 다음 생에는 전공을 선택한다면 무조건 이공계를 선택하겠다라는 말도 네. 있던데 네. 전공별 수치는 어떤가요? 네, 모든 계열 취업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가운데 공학 계열의 70.1%와 의학 계열의 82.8%로 취업률은 평균을 웃돈 반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교육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은 평균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네. 예상했던 좀 씁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또 성별로는 취업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역별로 보면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7.5%, 비수도권은 65.4%였습니다. 이 둘 사이의 격차는 2.1%포인트로 전년이 1.6%포인트인 것을 보면 보다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7개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은 69.5%, 충남은 68.5%, 경기와 제주 각 68.1%로 지역 취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포인트 상승한 제주 지역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취업률은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또 성별 대비 취업률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별로 보면요.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67.8%, 여성 졸업자는 64.8%로 각 1.2%포인트와 1.6%포인트 하락했다고 합니다. 함께 하락하여 별 다름이 없어 보이지만 성별 취업률 격차 3.0%포인트는 2014년 3.8%포인트 이후 2년 연속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확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저희가 올드 루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분들에 따라서 취업률 결과가 조금 영향이 미쳤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또 어떠나요? 네, 맞습니다. 2017년 졸업자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즉 직장 취업자가 약 1년 뒤 계속 직장인으로 남은 비율은 78.8%로 전년이 76.8% 대비 2.0%포인트 높아진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 연도 대비 올드루키의 재취업률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지난해 고용 상황이 취업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지 취업률은 높아져서 취업의 질은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이 2018년도 마지막 날인 만큼 채용 시장의 현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준비를 해줬는데요. 박한 캐스터 이어서 다음 뉴스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내일이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고용노동부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바뀌는 고용부 소관 세부 정책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새해부터 달라지는지 세 가지만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또 오늘 알짜만 쏙쏙 뽑아서 세 가지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바로 첫 번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년부터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수당인데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내년 시간급 최저임금 금액인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에 각각 25회 상여금과 7%의 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임금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 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규정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네, 기존에는 연, 반기, 분기 단위로 산정해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바로 두 번째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이 월소득 19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인데요. 정부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관련 예산은 2조 8,188억 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 원 이상 줄어든 대신 1인당 지원 규모와 지원 기준은 확대됐다고 하고요. 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을 월 평균 보수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 원을 추가하여서 월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도 빠르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취준생들이 가장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신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취업 또는 창업 시에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마지막 달을 제외한 취업 후 3개월을 근속할 경우 취업 성공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지원 대상의 기준은 만 18세에서 34살 청년 중에 졸업하고 중퇴를 한 후에 2년 이내의 미취업자, 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생애 1회 지원을 받는 분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553만 원, 그리고 또 553만 6,244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하연 캐스터가 또 오늘 하루 대타로 오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잡정보센터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16년 4월 4일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내일이면 저희 잡정보센터도 3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의 꾸준한 성원 또 꾸준한 시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에필로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방송은 끝나고 나가는 거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잡정보센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취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 알찬 취업 정보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잠시 쉬고 1월 2일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